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원소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라부아제, 네베라이너, 류렌즈, 멘델레이프, 모즐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체크만 먼저 해줄게요. 여기서 데베라이너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세상 원소설이라는 말에다가 밑줄 데베라이더요? 데베라이너 그 다음에 류렌즈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거기서 보게 되면은 8번째마다 원소의 성질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옥타브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 멘델레프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여기서 살짝 써주세요. 주기율표라고 써주세요. 주기율표. 주기율표? 주기율표. 그게 뭐예요? 그다음 모즐리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한 칸 내려가서 오늘날과 비슷한 주기율표를 완성. 까지만 하고 넘길게요. 자, 이제 주기율표라는 것을 이제 라부아제가 안 해요? 안 해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주기율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동그라미 칠 게 뭐가 있냐면 족이라는 말과 주기라는 말이 나와져 있어요. 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으로 따지면 여기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영어의 알파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벳 모르면 영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화학에서는 이 주기율표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이 주기율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게 중등과정의 주기율표와 고등학교 1학년의 주기율표와 고등학교 2학년의 주기율표가 달라요. 주기율표를 원래 고2 걸로 배워야 돼. 그거를 조금 줄인 게 고1에 나와 있는 주기율표고 그걸 조금 더 줄인 게 중등과정에 있는 주기율표예요. 반대로 할게. 중학교 수준의 주기율표를 알면 고1 때는 그거에 조금만 살이 붙으면 되고 그거를 잘 잡아놓으면 고2 때 추가되는 것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짝 중등과정의 주기율표만 하고 상황 봐서 조금 올라갔다 내려오는 갈로 하고 지금은 중등과정의 수준의 주기율표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주기율표.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런 거 잘 해놓고 가면 고등학교 가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통합과학 1의 메인은 두 가지야. 운동량과 충격량,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그 다음에 이제 속도, 가속도 이제 그 물리 파트하고 화학의 원소의 주기성이 양대 산맥인데 그게 여기와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주기율표라는 것은 일단 먼저 펜 놓고 보기만 하세요. 이제 필기하지 않습니다. 펜 놔, 펜 놔. 아무것도 놓으라고. 펜을 놓으라고. 자, 주기율표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바로 가로줄하고 그 다음에 세로줄이라고 하는 알겠지만 그래프에서 x 가로줄을 뭐라고 읽어? x축이라고 읽죠? 세로줄을 뭐라고 읽어? y축이라고 읽듯이 주기율표에서는 가로줄, 세로줄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쓰냐면 얘를 족이라는 어휘를 쓰고 미친 거죠. 가로줄을 우리는 주기라고 읽고 세로줄을 우리는 족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게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 가로줄이야. 첫 번째 가로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가로줄이야. 그러면 1주기라고 부르는 거고 가로줄이 두 번째 줄에 있어. 그러면 뭐라고 읽어? 2주기라고 읽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세로줄이야. 첫 번째 세로줄 그러면 우리는 1족. 두 번째 세로줄이야. 그러면 2족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1족, 2족 그때 말하는 족이 2족이 되는 거야. 족이라는 건 뭐예요? 세로줄이라는 거. 몇 번째 세로줄이라면 몇 번째 족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가야 돼. 여기서 이제 밑에다 쓸게요. 같은 주기라는 말이 나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데 같은 주기, 같은 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두 번째 주기야. 그러면 두 번째 줄이 좀 같은 주기로 되어 있지. 이 같은 주기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소리내지 마. 전자 껍질의 수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즉 예를 들게 만약에 이 주기 원소야 라고 했다면 이 주기 원소들은 전자 껍질의 수가 몇 개다? 즉 전자 껍질의 개수가 2개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이런지를 알려면 통합과학에 나와 있는데 그 원리까지 가기는 중등과정에서는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먼저 해서 외운 다음에 얘가 되면 거기에다가 통합과학에 고등과학에 있는 그 주기율표의 원리적인 부분에 살을 붙여주면 조금 더 편해져요. 선생님 그럼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20번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칼슘. 아니 잠깐만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질문도 하지마. 내려놔. 보기만 해. 여기는 영어 단어 알파벳 외우거나 영어 단어 외울 때 이 단어가 왜 이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고 외우니? 그냥 외우지. 그 단어들을 갖고 지문 독해할 때 이걸 어떻게 독해하면 좀 더 부드러운지를 물을지 이 단어는 이 뜻이야 라고 묻진 않잖아. 지금 똑같아. 여기서는 그냥 외워놓고 출발해야 돼요. 그러놓고 이걸 가지고 여기 머리 들어. 책 덮어. 표지 만들어. 책 보지도 마. 덮어. 고개 떨궜다 들었다 떨궜다 들었다 하지 마세요. 난 얘를 해석하고 있는 중인데 해석은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데 자꾸 흐름 끊기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화학 파트 할 때 얘는 너무나도 중요해. 그러니까 얘가 되면 화학은 잡을 수 있어. 얘가 안 되면 화학을 못 잡아요. 그 정도. 앞에 거 어쩌고 저쩌고는 사이드고 얘가 메인이야. 그래서 화학했을 때 얘를 잡았다. 얘를 활용할 줄만 안다면 아는 개념이 아니라 활용할 줄만 안다면 화학은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외워주자. 같은 주기면 전자 껍질 수가 같아요. 같은 족이야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원자가 전자의 수가 동일했을 때가 우리는 같은 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설명할 거야. 만약에 1족 원소야. 1족 원소라는 말의 뜻은 원자가 전자의 수가 한 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 원자가 전자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껍질하고 좀 비교를 해줘야 돼. 여기서는 바깥 껍질에 있는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리는 원자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라는 말로 해석을 해서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리는 원자가 전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그러면 당연히 2족 원소면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죠. 근데 잠깐만 스탑. 근데 여기서 3족부터 12족까지는 배우지 않아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갔냐면 13족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4족이 있고 그 다음에 15족이 있고 이런데 13족을 여기서는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면 3개예요. 14족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냐면 4개입니다. 15족은 몇 개야? 5개, 16족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 15족, 16족, 17족 요 아이들은 누굴 쫓아가야 된다? 바로 이 10의 자리를 뺀 1의 자릿수. 1의 자릿수가 즉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되어집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된 건 아니야. 원리가 있어. 왜 이렇게 됐느냐면 이건 통합과 고1 과정에도 없고 그냥 이거니까 기억해 라고 하는데 이게 고2 과정으로 가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물어요. 다시 말할게. 중등과정하고 고1까지는 왜 얘가 빠지고 얘는 왜 얘네들이 이렇게 1의 자리로 해요?
왠지를 안 물어. 얜 얘고 얜 얘거든. 1의 자리를 빼고 10의 자리를 빼고 1의 자릿수를 원자과 전자수로 한단다. 까지만 이유를 묻지 않는 건 통합과학 1학년까지. 이유를 묻는 건 고2 과정까지. 그래서 지금 고2 과정은 상황 보면 다시 해주도록 하고 여기까지만 잡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또 누구도 같이 알고 가주셔야 되냐면 바로 원자 번호라는 것을 반드시 여기서 따로 분리가 되는 순간 무조건 틀린 거야. 원자 번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양성자의 개수, 이 개수를 그 원소의 고유 번호로 잡는다라는 거야. 그 양성자의 수를 자 예를 들게요. 나트륨의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나트륨의 원자 번호가 11번이에요. 그 11번이라는 말의 뜻은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다? 11개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미안한데 이게 솔직히 말할게 원래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중학교 과정에서 묻지 않아요. 고1 때까지는 살짝 언급은 해줍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문제들은 원리를 묻지만 일단 얘는 외워놓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원리를 들으면 아 저래서 저렇게 써먹는구나 라는 게 편해진다는 거. 오케이, 좀 약간 구별을 시켜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원자라는 것은 전기적으로 어떠한 상태?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 이기 때문에 이 여기 안에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어떠하다? 반드시 같아야 돼. 얘가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얘는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서로 개수가 같아야지만 중성을 이룰 수 있거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정리해보자. 여기서 나트륨의 원자 번호가 11번이라는 말의 뜻은 양성자가 몇 개다? 11개. 그치, 11개야. and 그리고 전자의 개수도 몇 개다? 11개. 그치, 전자의 개수 11개다가 돼야 돼요. 자, 잘 봐. 미안한데 암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알아놓을 건 알아놓아야 서로 대화가 편하기 때문에 일단 얘가 굉장히 중요해. 같은 주기야 껍질수가 같아. 같은 주기야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 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메시지는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고 전자의 개수가 되어지는 거까지 됐죠?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이 세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비활성 기체예요. 비활성 기체. 자, 해석해 볼게요. 활성이라는 말은 화학에선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반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변화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비니까 뭐야? 없는 변화? 아니야 라는 뜻이야. 없다고 하면 앞에 무라는 말이 붙었겠지. 비는 아닐 비거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기체란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써볼게. 변하지 않으니까는 그대로 있다는 뜻이겠지. 네. 왜 그대로 있을까?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안정한 기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죠? 그럼 비활성 기체가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비활성 기체가 헬륨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헬륨이라고 읽고 그 다음에 네온이라고 읽고 그 다음에 아르곤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이 18종 원소, 얘네들이 비활성 기체들이야. 그런데 왜 여기서 중요해? 왜냐면 자 쓸게 원자 번호가 얘네들이 몇 번이냐면 얘가 2번이고 10번이고 18번이에요. 그대로 가자. 원자 번호가 20, 18이니까 양성자가 몇 개인 거예요? 2, 18인 거지. 얘의 전자수도 얼마가 돼? 28. 10, 18이 되어지는 것이지. 잘 봐. 이걸 다시 이쪽으로 끌고 들어올게.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건 알아야 돼. 이 헬륨은 이렇게 껍질이 한 개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죽이야. 그런데 전자가 몇 개냐면 2개. 그래요.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야. 자, 또 해볼게. 네온은 2주기 원소거든. 껍질이 하나, 껍질이 두 개를 갖고 있으면서 전자가 첫 번째에 두 개가 있으면 나머지는 몇 개가 있어야 돼? 6개. 8개가 있어야겠죠. 아, 2개니까 8개. 그치. 이해됐어? 네. 한 번만 다시. 얜 3주기야. 3주기니까 껍질이 몇 개? 어, 3개가 돼야겠지. 아니.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두 번째 껍질에,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첫 번째는 두 개가, 두 번째는 몇 개가? 8개가. 그 다음 세 번째 껍질도 몇 개가? 8개. 그렇지.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자 배치라는 말을 써요. 배치라는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어떻게 배치해? 라는 말의 뜻은 이거야. 그 몇 개를 어디에다가 위치해 놔. 어디다 갖다 놔 하면 배치한다고 표현하지 않아. 몇 개야 배치라는 말 안 써. 몇 개를 어디에다 갖다 놔야 돼? 라고 해야 배치한다라고 표현해요. 사전적 의미야. 개수와 위치를 다 같이 설정해서 내가 배치야. 즉, 첫 번째 껍질에 두 개가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있으면 세 번째 껍질에 8개가 있으면 이렇게 쓴다고. 1이 되었을 때가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야? 바로 안정한 상태가 돼요. 8 차이. 그치? 그래. 그래서 이걸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옥탑이 8이라는 뜻이잖아. 두 개, 바깥쪽에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였을 때가 안정한 상태가 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쁘게 필기 좀 해주세요.